자, 지금 이제 포터 감독이 이제 브라이튼을 떠나면서 네네. 차기 감독을 당연히 이제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브라이튼은 지금 뭐 부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감독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솔샤르 감독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네, 솔샤르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감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특히나 데제르비 네.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에 최근에 이제 또 뜨고 있는 크누센이란 감독이 있어요. 아, 이거 노르웨이. 네. 이제 보데글림트가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로마가 우승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조별 그 리그에서 6대1. 6대1로 이겼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8강전에서 만나서는 로마한테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하면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임팩트가 아주 그렇죠.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보데글림트를 이끄는 이 쿠누센 감독이 사실 저 보데글림트가 노르웨이에서도 그렇게 강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브라이튼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 네네. 저 팀도 마치 브라이튼처럼 브라이튼에 이제 그 포터 감독이 맡으면서 재밌었던 게 좀 나이가 많은 선수들, 특히나 30줄 넘어가는 선수들은 특히나 뭐 랄라나 같은 선수들, 네네. 그런 선수들은 한 두세 명 정도 있고 어린 나머지는 다 선수들. 어린 선수였거든요. 네네. 저기도 똑같습니다. 노르웨이 지금 보데글림트죠. 네네. 거기서도 지금 선수들 구성들이 굉장히 다 어린 선수들로. 네, 거기서도 이제 노장 선수들 한 2명, 3명 정도 놔두고 네. 나머지가 다 아주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하네. 전방 압박, 네네. 그리고 패스 게임,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들, 네. 이런 이제 스타일의 결이 맞거든요. 플레이 스타일의 결이 맞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보데글림트의 크누센도 언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샤흐탈의 감독이었던 데제르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데제르비는 이제 샤흐탈의 감독이 아니긴 하지만 최근까지 샤흐탈을 맡았죠. 그리고 이 세리아에서 그 사스올로를 맡을 때 네. 사스올로를 데리고 아주 공격적인 경기를 했던 감독이에요. 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샤흐탈을 데려갔었던 감독이거든요. 네. 이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 볼 점유, 창의적인 후방 빌더 이런 것들에 아주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세리아를 평가할 때 요 데제르비 감독한테 엄청나게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네. 세리아에 이렇게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좋은 축구를 하는 감독이 있다. 좋은 감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언급을 하더니 네. 서로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또 친합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계속 이제 두 사람이 시간 날 때 같이 밥 먹는 사진이나 이런 게 자주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관심을 보일 정도로 좀 인정을 그렇죠. 하는군요. 그러한 공격적인 성향의 축구에 아주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감독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감독들을 보면 이제 크누센과 데제르비를 보면 네. 브라이튼이 포터 감독의 후임으로 어떤 스타일의 감독을 원하는구나. 예. 포터 감독이 했던 그 3백 기반으로 하지만 아주 공격적인 축구. 공격적이고 조금 점유하면서 그쵸. 좀 어린 선수를 데리고 좀 뭔가 하는 그렇죠. 박진감 있게 하는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이제 구사를 하니까 네네.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감독들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오고 있는 이름이 뭐 보 스벤손, 네. 마인츠 감독이죠. 이재성 선수의 이제 감독이에요. 이 마인츠의 감독 보 스벤손도 나오고 있는데 보 스벤손도 물론 마인츠가 리그 내에선 강팀이 아니지만 네네.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 3백을 기반으로 아주 공격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브라이튼에서 그냥 공격적인 감독을 원하네요. 공격적인 그렇죠. 축구를 구사하는. 네, 물론 이제 뭐 마인츠가 뭐 그렇게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팀이라고 부르긴 힘들지만 공격적인 전술 자체가 매우 좋은 감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포터 감독의 비슷한 결을 찾고 있는 거죠. 계속. 물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첼시가 투엘 떠난 이후에 그렇죠. 포터를 찾았던 것처럼 네네. 비슷한 감독을 찾았던 것처럼 스쿼드가 이미 포터 감독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팀을 특히나 시즌 중반이니까 시즌이 치러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즌이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그대로 맡아서 이어줄 사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쵸? 이미 뭐 지금 리그를 하는 중이니까. 맞아요. 이 스쿼드를 갖고 다른 축구를 구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이 포터 감독이 나갈 때 좀 네. 많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선수를 데려간 건 아니고 코치진들. 아하. 감독이 나가니까 네. 수석 코치 나갔고 1군 코치 나갔고 골키퍼 코치 나갔고 줄줄이 이제 포터 감독이 자신의 사단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브라이튼에 임시 감독을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당장. 진짜 아예 없는 거네 그러면. 그래서 브라이튼 팬분들이 네. 현지에서도 그렇고 포터 감독이 물론 고맙지만 진짜 열받겠네. 이거는 너무 비매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갔으면 그냥 모르겠는데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면 어떻게 그 팀은? 임시 감독 할 사람도 안 남기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갔어. 그래서 좀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라이튼도 감독이 엄청나게 빠르게 좀 선임이 돼야 그럼요. 예. 하기 때문에 감독을 찾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저 매체를 보니까 포터의 디를리을 감독은 이제 영어를 좀 유창하게 쓰는 감독이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보데글림트 크누센 감독하고 이제 솔샤르 감독이 이제 언급이 좀 됐거든요. 그렇죠. 네. 솔샤르는 어떨까요? 솔샤르도 내부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솔샤르.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솔샤르는 일단은 맨유에서 이제 하는 축구를 생각을 해보면 공격적인 그런 축구도 상당히 하고 싶어 합니다. 네네. 하고 싶어 하고 라인도 많이 올리고 그런 축구를 해요. 근데 공격을 올리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역습을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습에 대한 그런 대비를 잘 못하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맨유에서 했던 것만 보면. 네네. 그래서 맨유에서도 이제 역습 축구를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때마다 역습을 당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너무 네네. 허무하게. 네. 그러니까 감독이 역습을 잘 대비를 못하는데 브라이튼이 이 포터 감독에서 그래도 가장 약점이라고 불린 게 좀 역습에 대한 그런 대비였거든요. 특히나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선수들의 체력적이 괜찮은데 네. 후반기로 갈수록 아마 이제 스쿼드에 대한 그런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이제 역습을 당하는 패턴이 많아지고 이번에 특히 그 또 첼시에서 데뷔전 챔피언스리그 치를 때도 그런 그쵸? 문제점이 좀 예, 노출이 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브라이튼도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가 역습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솔샤르 감독이 이제 만약에 브라이튼에 간다. 그러면 이 브라이튼이 역습에 대한 그런 대비가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 좀 문제점이 그리고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브라이튼 후임 감독으로 나오고 있는 네. 크누센이나 아니면 뭐 데제르비나 아니면 보스벤손이나 이런 감독들은 공격적인 전략이 아주 창의적일 때가 많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선수들의 위치를 네네. 아주 계속 바꿔주면서 선수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 동시에 이제 바꿔주는 타이밍 자체가 이 선수들끼리 잘 맞아 떨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맨유를 생각해 보면 맨유가 공격할 때도 라인은 올라가 있는데 합이 안 맞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에 뭐 나왔던 게 뭐 산초를 계속 오른쪽에 기용하니까 산초가 죽는다. 네네.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솔샤르 감독은 맨유를 이끌었던 걸 보면 포터 감독의 후임으로 솔샤르 감독이 간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죠.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감독을 좀 빨리 선임해야죠. 뭐 맞아요. 원래는 보통 대행 이렇게 해서 잠시 임시 감독을 좀 맡기고 그동안 좀 시간 벌면서 감독 구해서 이제 안 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인물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보데글림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시즌 중에 감독을 데려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감독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요 크누센 감독은 쉽게 데려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당연히 프리미어리그라는 엄청나게 큰 리그로 옮기는 거니까 네. 감독은 오고 싶겠지만 그리고 뭐 데제르비나 솔샤르처럼 이제 팀이 지금 없는 감독들 이런 감독들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엘 얘기도 나오네. 재밌겠다 그럼. 투엘은 사실 브라이튼은 안 가죠. 네, 브라이튼이 품기엔 너무 연봉도 높고 그렇죠. 금전적으로도 안 되고 네네네. 투엘 감독도 갈 이유가 없고 투엘이 안 가겠지. 투엘이. 갈 이유가 없죠. 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B클럽에서 잘릴 만한 감독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알레그리 같은 감독들. 네네. 그런 자리를 노리는 게 투엘이 더 합리적이죠. 네. 본인도 안 갈 거야.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제 브라이튼 감독 좀 물망에 오르는 네. 그런 사람들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솔샤르도 지금 뭐 내부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네.